YTN의 전 세계 해외 방송 20년 기획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730만 해외 동포들은 삶의 터전이 서로 다를 뿐 늘 한국어 방송을 보면서 고국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타국에서 접하는 한국어 방송은 어떤 의미인지, 또 동포 사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글로벌 한민족 시대에 YTN 해외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박선영 PD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한 식당에 출근한 조규철 씨는 식당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TV부터 켭니다. 그 순간 자정을 넘긴 한국에서 송출한 YTN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운영해온 이 식당에는 이렇게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YTN 방송이 나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틀고 보고 24시간 틉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또 YTN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한국 동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TV를 보면서 자연스레 고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하고 여기하고 미국하고 보면은 서로 반대에 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요새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십 년 전 저마다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미국 땅으로 터전을 옮긴 동포들. 말도 문화도 낯선 고단한 타향살이 속에 한국 방송만큼은 꼭 챙겨보며 고국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YTN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뉴스 소식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YTN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YTN을 보게 된 원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최근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세계 곳곳 한인들의 소식부터 우리보다 앞서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마주한 유럽 내 동포들의 상황까지. YTN은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 전 세계 동포 사회를 집중 조명하는 콘텐츠를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동포들의 삶과 깊숙한 이면을 입체적으로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YTN이 어떤 재외 동포들의 삶과 그들의 노력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획과 보도를 해오셨다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해외 현지를 조금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해외 동포하고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4월 글로벌 나우에서 방영한 미국 한인 노인들의 고립감 보도는 언어와 문화 장벽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이 극심해진 동포 노인들의 실태를 가감없이 다뤘습니다. 혼자 갇혀서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베리베리 생각이 다 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노년층의 삶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한국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취미생활을 즐기고 음악과 미술도 배울 수 있는 복지센터가 생겼습니다. YTN에서 방송된 미주 한인 노인 실태를 듣고서 이곳 한인 단체에서 많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방송의 위력이 아니겠어요?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곳곳에 흩어진 동포들에게 실시간 고국 소식을 전하고 각 동포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를 소개해 긍정적인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해외 방송이 전 세계 한민족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 동포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을 서로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송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플랫폼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YTN이 이렇게 전 세계 방송을 하고 미국에서 특히 각 로컬의 그런 이슈들을 취재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런 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더구나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정계 등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한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영향력이 커진 동포 사회와 모국이 가까이 연결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도 한국어 해외 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재외동포 소식을 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 국가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그네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외 한국어 방송이 우리 모국과 동포 사이가 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해외 방송 20년. 방송 환경과 시스템이 급변하는 동안에도 고국과 동포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글로벌 한민족 채널로 사명을 지켜온 YTN은 새로운 20년을 향한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YTN 해외 방송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2국민들의 목소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많이 생생하게 반영되도록 해외 방송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모국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YTN 해외 방송 20주년 축하합니다. YTN 화이팅! YTN 월 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YTN은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 각국 동포들이 살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건 각국의 삶의 터전을 잡고 활동하는 80명에 가까운 YTN 해외 리포터단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세계 구석구석 취재 현장을 누비며 해외 방송 20년 역사를 함께 걸어온 YTN 해외 리포터단을 만나보시죠.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병인 리포터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이제 그 경유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터키 뮬라주입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하늘은 온통 재와 연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불이 계속 옮겨붙고 있는 상황에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산불 열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얼굴이 아주 뜨거웠고요. 카메라 기기에는 손을 댈 정도였습니다. 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상황이라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산불이 삽시간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던 취재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의 팬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묘목 기부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묘목 심기 주최 기관인 체쿠드 기관 대표도 동일한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묘목 기부를 해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기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전 세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내준 온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취재하는 저도 놀라고 그때 취재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경 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있는 우리 관광객과 교민들도 고립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유럽의 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 테르미니역 앞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접종소에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에 등록된 그린패스를 점원에게 보여주고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달부터 그린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박물관 등 실내 업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실제로 환자들이 있던 그런 병동, 백신 연구소 이런 곳에 가서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분들을 취재를 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당장 집에 가면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고 가족들이 있는 와중에 저를 통해서 또 이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겁도 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때 그 환자들이 기침하는 모습들이라던가 의료진들의 땀, 힘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우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해외 리포터의 역할은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가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께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달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더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런 리포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경 리포터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인터내셔널,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YTN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카메라를 잡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YTN 해외방송은 이제 20살, 손끝이 푸른 청년입니다. 해외방송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더 좋은 방송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인접국은 물론 비교적 먼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머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한인들과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이들 피란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형주 리포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의 도시 아슈도드. 이곳의 난민센터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부터 생후 7개월 된 신생아까지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 피란민 50여 가정이 모였습니다. 피란민을 위한 지원품 나눔 행사를 연 건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소외된 이웃을 돕는 한인단체. 지난해 3월부터는 이스라엘 당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오는 팀들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월부터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전화 카드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필요에 따라 지금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We are pleased to get the Korean organization here with all the people and very nice for all the countries to help us to get them here in our city.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스라엘로 피난온 우크라이나인은 약 3만 4천 명. 그중에서도 난민센터를 찾은 피난민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직도 폭격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침구류와 온열용품은 물론 위로를 담은 풍선 공예품과 따뜻한 손 마사지도 준비했습니다. 흥겨운 태권도 시범이 시작되자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장내에 울리는 우크라이나 국가 연주엔 참아왔던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 행사엔 현지 한인들의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도 함께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뭉클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불러드렸는데 그분들이 가사를 하나도 이해 못했을 텐데도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엄청 반갑게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끝나고 감사하다고 막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언어가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전쟁 초기와 비교해 사회에 관심이 줄어 일자리와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워진 현실을 호소하면서도 먼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응원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Молиться за то, чтобы народ Израиля открывал свои сердца, примирялся с Богом. We are, people from Korea, US, all praying for Ukraine, and all praying for Israel. Thank you, Israel. Thank you.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최근에 쥐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쥐 개체 수가 부쩍 늘어 우리 동포를 비롯해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쥐 퇴치를 위해 묘안을 짜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양수연 리포터입니다. 보스턴 인근의 주거도시 브록턴. 오래된 건물이 많은 보스턴 중심부에 비해 새로 지은 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쥐떼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은 오싹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라면 부스러기가 쫙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쥐가 먹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딱 쥐 입모양만큼 뚫어서 먹어놨더라고요, 쥐가. 냉장고와 식자재 창고 근처에서 쥐의 흔적이 보이는 건 물론 수납장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기겁했던 동포들은 견디다 못해 직접 쥐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아파트 이사 와서 처음으로 집안에서 쥐를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를 이렇게 통해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업체가 다녀간 뒤에도 또 얼마 지나서 또 쥐가 나오고 또 쥐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쥐를 되게 잘 잡게 되었어요.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쥐를 포함한 설치류가 1년간 미국에 입히는 경제적 손실은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쥐로 인한 피해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1년 보스턴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8% 늘었고 지난해 1분기 뉴욕시에 접수된 쥐 목격 신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당 주방 뒤편 등에 기생하던 쥐들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먹이를 찾아 거리로 나온 뒤 아예 대놓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지역은 쥐 퇴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We're going to kill rats. Rats have no place in this city, and we're going to use every method that's needed to do so they're not harming families and our quality of life. 뉴욕시는 쥐떼와 맞설 적임자를 찾는다며 연봉 약 2억 원을 걸었고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쓰레기통에 잠금 장치를 달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쥐를 질식시키는 도구까지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묘안이 나왔지만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쥐를 박멸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쥐의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금속으로 된 그물 등으로 하수관과 빈틈을 막고 쥐에 물렸거나 쥐가 핥힌 경우 즉시 비누와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